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지? 여기 기린산 쪽에 가다가 약수터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여기가 좀 그 도량 수행, 토굴 수행 하던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여기 한번 눈에 딱 띄어가지고 제가 한번 풍수 강의 겸 뭐 저기 예전 수행에 대한 강의. 일단 풍수에 좀 가까운 수행인데, 여기 예전에 토굴 수행을 하던 자리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일대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갈대밭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이게 갈대밭이 여기가 아마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씨를 뿌려서 이렇게 갈대밭이 이렇게 갈대래 대나무밭이 이렇게 형성됐을 까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아냐고요. 자연적으로 대나무밭이 형성되는 데는 어떻게 해요? 대나무가 굵기가 틀려요. 왜?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일부러 여기서 수행터가 좋으니까 대나무가 있는 데가 수행터로서 좀 괜찮아요. 대나무의 그 특성이 좋아요. 예전에 좀 말했지만 좀 영적인 동물이 있고 영적인 식물이 있다겠죠. 대표적인 게 선인장이 굉장히 영적인 식물이에요. 보통 인간들이 식물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있는데 최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선인장과 선인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양 쪽에서는 선인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저거냐? 요 대나무예요. 대나무가 굉장히 영적 수준이 높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 대나무하고도 저기 대화를 하나요? 예전에 뭐 대나무 밭에서 뭐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뭐 했다는 말이 있다잖아요. 좀 그게 이 의식의 세계를 갖다가 파고 들어가면 그게 그냥 헛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대나무가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식물이에요. 그 판다가 저기 대나무만 먹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 판다라는 동물이 굉장히 영적인 동물이에요. 같은 공과 동물이라도 틀려요. 판다가.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대나무만 먹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 대나무가 서식할 수 없는 그 자연적으로 하게 되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닌데 아마 사람들이 씨를 후대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뭘 보면 아냐? 얘네들이 얇아. 잘 못 자라. 이거 신호대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얘네들이 잘 못 자. 요런 애들이 좀 그래. 그래서 이게 좀 영적인 식물이라서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끼도 많죠? 이끼 고사리과 식물들도 약간 좀 영적인 식물이에요. 좀 영성 지수가 높은 식물들이 있어요. 이끼가 이게 좀 식물에서는 하그 되게 낮은데, 이게 약간 저기 영성 지수가 좀 높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하여튼 그래요. 고사리도 좀 그렇고. 뭐 소나무는 말할 것도 없죠. 자, 여기에 기가 어떠냐? 저도 이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그냥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음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딱 보면 알아. 그냥 이런 비슷한 지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러면 예전에 왜 강의 같은 거 이제부터 올리려고. 왜 예전에 그 강의 올리기에는 제가 아직 실력이 강의할 만큼이 안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안 올렸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강의를 올리고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 아마 토굴 수행터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음기가 세요. 근데 이런 자리가 있어요. 예전에 저기 좀 비슷한 게 악양에 보면 그 북전마을 쪽 가는 그 협곡지형이 있어요. 약간 비슷해요. 거기하고. 이런 지형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무슨 산이지? 이게 다 생각이 안 나네. 강화도에 그 영산이 있는데 그쪽 가면 뒤쪽 그 능선 따라가면 요런 지형이 있어요. 거기도 예전에 토굴 수행하던 자리예요. 여기가 굉장히 수기가 세요. 겨울에는 그리고 여기가 음산해요. 굉장히 음해요. 겨울에 여기서 수행하면 어떻게 해요? 수행터로서는 좋은데 사람이 살기로서는 별로 안 좋아요. 얼어주기 딱 좋아요. 여기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수행하기에는 좋은 자리예요. 일부러 여기다가 아마 저기 수행자들이 대나무를 갖다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가꿔서 이게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지형들이 많아요. 우리 한반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아냐고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자, 여기에 지형을 대략적으로 제가 이게 무슨 탐사 기계로 해서 초음파 기계로 이걸 제가 한번 훑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대략 보면 이게 딱 나와요. 여기가 지형이 아마 옛 인류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기 뭐냐, 이게 굴착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끝내고 나온 경우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면 주변에 어떻게 해요? 발파를 많이 하면 큰 바위나 돌덩이들이 많이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어요. 그럼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기 나무가 자라고 풀들이 자라서 흙이 쌓이면 그 바위와 돌 무더기들이 어떻게 해요? 그 흙에 어떻게 묻혀요. 그럼 흙에 묻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 밑에는 어떻게 해요? 바위들이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여기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면 알아요. 이제 밑에 지금 지하수가 꽉 차 있어요, 여기가. 그런 자리가 있어, 지금. 그리고 그 지하수 웅덩이 자리에 어떻게 해요? 큰 바위나 돌 무대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이에 물들이 많이 고여 있는 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냐고요. 자, 여기에 보면 딱 봐도 이끼가 많고 고사리도 많고 저기 대나무 이런 것도 보니까 습하게 보이죠. 여기가 보면 여기 이쪽 산에 어떻게 이게 남쪽에 이게 큰 산이 있잖아요. 지금 정오인데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거의 여기가 여기가 저기 계곡 지역인데 햇빛이 안 들어와요. 지금이 1시가 됐나? 1시쯤 됐을 거예요. 최고 고도량이에요. 우리나라는 12시 반에서 1시 사이가 최고 고도량이에요. 지금 최고 고도량인 시간대에 어떻게 빛이 안 들어와요. 자, 정오 최고 고도량이 제일 높은 시간에도 빛이 이래. 지금 산 능선에 깐땅깐땅하게 지금 걸려 있죠. 조금만 있으면 떨어져. 그럼 이게 지금 최고 고도량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지형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응습한 지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물이 많이 흘러요, 지하수로. 이끼나 이런 고사리가 많죠. 이런 식물을 보면 어떻게 밑에 이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딱 지형을 보면 여기가 우푹하게 패여 있고 요 밑에 쪽이 어떻게 해요? 큰 바위 같은 게 많이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층층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바위 틈 사이로 어떻게 해요?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수기가 세요. 이 지형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또 저기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겁나게 추워. 자, 이런 데를 갖다가 음습하고 이런 저기 바위가 많은 데다가 어떻게 해요? 토굴 수행터를 많이 만들어요. 바위 틈 사이에다 많이 만들고 조금만 파면 바위 틈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다 저기 만들었네. 자, 여기 땅이 여기 다 다져져 있는데 이 밑에는 다 물이 겁나. 이 무대. 자, 여기를 보면 알아요. 물이 겁나. 샘이 솟아나죠. 자, 여기가 제일 계곡 거의 중앙 지역이에요, 여기가. 요 밑으로 해서 대부분이 어떻게 지하수가 흘러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음기 수행하고 수기 수행을 할 때 이런 지형을 많이 써요. 예전 선도에서 많이 쓰던 이게 수행 문화예요. 자, 이게 나중에 불교 쪽으로 넘어와서 불교에서도 이렇게 써요. 자, 그게 이제 나중에 전달이 돼서 무당들도 이런 데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 수행을 많이 해요, 무당들도. 이게 무당들 지금 이게 절에서 이게 처음 만들 때는 절에서 만든 저거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잠깐만 렌즈를 한번 볼까요? 여기 촛불 같은 걸 했어요. 여기 이거 보시니까 무당분들이 여기서 기도 수행을 하는 것 같아. 이건 스님 여기 안에다 조그마한 불상 같은 거 놨는데 보통 무당들도 불상을 많이 써요. 아마 무당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기도 수행을 하는 자리 같아요. 이게 아마 예전에는 이게 불교 이쪽에 가까운 사찰에서 토굴 수행터로 쓰던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걸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지금 무당분들이 여기 다시 저걸 한 것 같네. 여기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 콘크리트로 다 했구나.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무너져요. 잘못하다 이런데 수영하다 어떡해요? 매몰돼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예전에는 분명히 시원찮았기 때문에 이게 대충 톡을 팔아놓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토굴이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그 산채로 매장돼서 죽는 경우가 허다해 옛날에는. 네, 지금 같은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 이게 콘크리트로 잘 해놨네.
자, 이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기 딱 봐도 이게 무당분들이 이게 저기 이게 기도 수행하는 자리로 쓰시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뭐 산신령 그런 것 같아. 산신령한테 기도도 드리고 그래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소원 성취, 소원이란 자가 많이 들어가면 거의 무당분들이 이게 하는데요. 근데 무당분들이 가끔 가다가 수도를 이 양반들도 수도를 해요. 기도 수행을 안 하면 나중에 신발이 떨어져서 뭐 저기 점이 안 맞네 뭐 그런 게 많이 하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고 촬영을 하겠구나. 요래 여기서 한번 강의 좀 해달라고 하네. 오케이. 아이고 뭐 여기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가 지금 예전에는 여기 가까운 사찰에서 쓰던 토굴 수행터일 거예요. 예전에 스님들이 이게 수행터로 쓰던 것 같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잘 왔다 갔다 하는 무당들이 그냥 점유를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 스님들이 쓰던 그 수행 암자나 수행터 자리를 갖다가 나중에 무당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하다가 자기네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눌러 앉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리가 그런 경우 같아. 예전에는 스님들이 이게 여기 수행터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무당들이 여기를 뭐 사기도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엉덩이로 문대로 앉아가지고 자기 거다 하기도 해요. 그럼 여기가 저기 수행하기 좋나요? 수행터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음기와 수기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냉기. 이런 데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좀 탐욕이나 이런 저기 뭐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사가에서 이렇게 좀 약간 탁한 기운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저기 이렇게 맑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수행터예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에 오면 일단 물이 많다는 거는 우리의 몸이 70%가 물이죠.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이게 교환이 되면서 에고들이 어떻게 해요? 탁한 에고들이 물줄기 따라서 빠져나가요. 에고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을 따라서 나가요. 자, 우리가 지금 에고들이 안에서 세포가 죽어요. 에고가 죽어요. 그럼 어때요? 그게 땀으로서 배출해서 나가기도 하고 어떻게 소변을 통해서 많이 나가기도 해요. 그 탁한 기운을 나갈 때 어떻게 소변을 많이 나간다고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여기서 한번 뭐가 좋나요? 여기서 하게 되면 일종의 저기 탁한 길을 갖다가 쫓아내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런 자리가. 새로운 길을 받을 때가 있고 이 안에 있는 탁한 길을 빼내야 할 때 작업이 있어요. 선도에서는 그걸 정확히 예전에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맑은 하늘의 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높은 산에서 어떻게 해요? 길을 받아요. 그런 사찰이나 암자들이 많죠. 높은 산 중에 있는데. 그럼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좀 낮으면서 협곡 낮은 지형에 어떻게 굉장히 추운 지형이에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탁기를 빼는 수행을 많이 해요. 옛날 선도 수행이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선도 수행이 있던 거예요, 이게. 그럼 저기 새로운 좋은 길을 받기 전에 좋은 길을 받기 전에 탁한 길을 먼저 빼내야 돼요. 자, 물 잔에 물이 있어요. 여기 바가지 물 잔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맑은 물을 담을 수가 없죠. 그럼 이 잔에 있는 탁한 길을 갖다 빼내야 새로운 좋은 물에 길을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원리죠.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먼저 안에 있는 탁한 길을 빼야 돼요. 이걸 이제 이걸 관념이라고 이게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은데 이게 좀 선도에서 쓰는 용어가 좀 애매모호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아마 용어 정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자, 그냥 용어는 일단 배제를 하고 원리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 하나하나가 에고예요. 탁한 에고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좀 빼내야 돼요. 탁한 애들을.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배길 수 없는 환경에다 수행자를 딱 갖다 놓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탁한 기가 빠져나가요. 그게 요 자리예요. 자, 이게 사가에 있을 때는 탐욕스럽고 저기 굴림력이 센 에고들이 어떻게 득실거리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환경이 얘네들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시장이나 탐욕이 넘치는 이런 사가에서는 살기가 좋아. 이런 애기들이 그런 환경을 좋아해. 근데 수행자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에고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에고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쳐 올려요. 의식을 갖다가 조절을 해요. 수행자에 대해서 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해요? 막 이대로, 아유, 여기는, 이런 생각, 여기는 괴기도 없고, 춥고, 아이고, 못 살겠다, 여기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얼어 죽겠다, 하고, 내려가자, 하고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처음에 이게 잘 먹고 잘 살던 도련님들이 이제 수행을 와, 쉽게 말해서. 부잣집 도련님들이. 수행을, 그러면 이런 데다가 먼저 담궈놔요. 스승들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이제 도련님이나 이제 왕자들이나 귀족들, 자제들 어떤 마음이냐. 자기네들 나라에 있을 때 어떻게 했지? 매일만 괴기 반찬에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다가 여기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만 풀떼기만 처먹고 한겨울에 어떻게 해요? 여기 음지에다가 박아놓고 어떻게 벌벌벌 떨게 만들어. 특히 인도에서 온 왕자들은 미쳐버리, 여기에서. 인도에서는 예전에 수행을 많이 해요. 인도 왕자들이. 인도에는 막 수천 개의 나라가 쪼개질 때가 있었어요. 인도란 나라가. 그럼 거기 각각 왕자나 왕실들이 있겠죠. 그럼 걔네들 여기서 수행을 와. 그러면 어떡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 오면 어떡해요? 자기네 나라로 빨리 가고 싶어. 자, 그거를 누가 하냐? 여기 안에 있던 어떡해요? 에고들이 글을 올려요. 이제 에고들도 인데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했는데 여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기 다시 가자 우리나라로. 여긴 괴기 반찬도 없고 춥기만 하고 미치겠다. 빨리 가자고 막 이거를 올려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여기다 딱 이렇게 이런 저기 토굴에다 딱 이렇게 앉혀놓고 하루 종일 거기 있거라 하고 스승이 이게 딱 나오지 말거라고 가만히 있거라.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특히 인도 애들이 이렇게 심해. 인도 왕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뭐 여기 와가지고 날씨는 춥고 여기 이게 음습하고 막 괴기 반찬은 없고 이 여자도 없고 매일마다 여기가 이게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머리에 항상 이 생각밖에 안 돌아요. 처음에. 그러면 애구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몸줄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좀 기생충하고 비슷해. 기생충도 들어와서 인간의 의식을 잠식을 해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기생충들이 뇌로 가가지고 뇌 의식을 잠식을 해요. 얘네들은 그걸 갖다가 DNA에 있어, 기생충들도. 자, 이거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기생충들이 나중에 이게 가가지고 뇌까지도 침범을 해요. 자, 뇌에 침범해서 어떻게 하냐? 의식을 잠식해요, 인간은.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생충이자 이런 게 다 적었는데, 저기 아프리카나 아직 이런 데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기생충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인간이 의식이 잠식이 돼요. 그럼 옛날 인도 애들도 어떻게 해요? 기생충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의식이 잠식이 돼요. 왕자라도 그래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 속에 기생충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내 몸에 기생충이 이게 많이 들어와요. 자, 여기서 이게 보면 첫 번째 에고보다도 더 인간의 의식을 갖다가 강하게 이걸 갖다가 조절하는 게 이렇게 기생충이에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열대지역에는 기생충이 겁나죠. 지금도 겁나죠. 유생 상태가죠. 그럼 기생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몸에 퍼져가지고 뇌까지도 침범을 해요. 그 척추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뇌까지 들어오면 인간의 뇌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의식을 잠식을 해요. 자, 예전에 우리 기생충, 저희 어렸을 때마다 기생충이 수두룩 했어요. 기생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밥 달라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밥 달라고 막 뇌에서 막 밥 달라고 밥 처먹어.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해요? 뇌를 갖다 의식을 갖다 조절을 해요. 그러면 여기 그냥 예전에 그러면 예전에는 위생 상태가 다 이게 시원찮았기 때문에 왕자들도 다 기생충이 쩔었던 상태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에고 이전보다도 지금 제3국 같은 게는 기생충 같은 게 많아요. 그럼 늪지에 특히 사는 사람들은 보면 어쩌면 기생충에 감염된 의식이 잠식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게 아마존강 일대 보면 좀 토착민들 있죠. 늪지에 사는 애들. 요런 애들 보면 기생충이 쩔어 있어요. 안에. 그럼 어떻게 해요? 기생충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인간이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생충 같은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인도 왕자들도 그랬어요. 기생충 같은 생각을 많이 해, 얘네들이. 인도 쪽 사람들 좀 그래.
늪지 이런 데 많고, 저기, 이게 좀 약간 좀 열대지역 사람들이 좀 그래. 그래가지고 기생충에 이게 많이 감염되면 기생충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의식이 잠식이 돼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냐? 천신계에서 이미 다 밝혀졌어요, 그거는. 그럼 뭐 기생충 같은 생각만 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냐? 매일마다 그냥 밥 먹고 디비저 눕고 싶어 해. 그냥 밥 배부르게 먹고 디비저 눕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기생충의 생각이에요. 기생충은 항상 어떻게 해요? 먹고 그냥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널브러져 있어, 기생충이. 그러면 똑같이 이게 몸에 들어가면 인간의 의식을 기생충의 생각으로 해서 의식을 잠식을 해요. 그럼 예전에 인도에서 온 애들은 틀려요. 이게 중원에서 온 애들, 저도 예전에 선도 수행 스승을 많이 해봤지만, 깨달은 스승으로서 많이 해봤지만, 인도 쪽에서 오는 애들하고 중원 쪽에서 오는 애들하고 근기가 완전 확 틀려요. 좀 약간 인도 쪽에서 오는 애들이 기생충 같은 그런 좀 약간 그게 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선도 스승들 그 안을 몰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 갖다 이런 데다 담궈 놓으니까 인도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좀 기생충 마인드에서 이게 벗어나는 거야. 근데 그때 이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이런 데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럼 기생충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서식을 못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몸을 탈출을 해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요? 똥을 쌀 때, 배변을 통해서, 배변과 소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생충들이 탈출을 해요. 그래, 예전에 인도 애들이 여기서 수행을 하잖아요, 왕자들이. 그럼 얘네들 똥을 보면 똥에서 막 이게 기생충들이 막 육안으로 보여요. 12지정청이나 이런 기생충들은 딱 봐도 육안으로 보여요. 어렸을 때 대변관 가면 다 보여,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보면 어떻게, 거기서 기생충들이 나와. 왜? 이 환경이 척박하니까 똥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나서 다른 숙주를 찾기 위해서 얘네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기생충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어요. 왜? 그나마 여름에는 좀 살다가 겨울이면 거의 죽어. 이게 그 원리예요. 그럼 우리 현대인들도 기생충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의식이 잠식되어 있어요. 조금씩은 기생충이 있어요. 그래, 정기적으로, 요즘은 구충약이 굉장히 좋아요.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구충약을 먹는 그거를 추천드려요. 그것도 일종의 수행 일종의 저거예요. 예전에는 구충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충약이 없으니까 뭘 적었냐면 소금물을 먹었어요, 예전에는. 바닷물을 갖다가 들이마셔가지고 기생충 갖다가 이걸 처리를 했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수행이었어요. 예. 몸에 기생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인간의 마인드가 어떻게 기생충의 의식에 잠식이 돼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바이러스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바이러스가 안에 어떻게 잠복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환경이 되면 나와요. 자,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가 잠복돼 있어요. 이건 다 밝혀졌죠. 그러다 환경이 밝혀지면 얘네들이 막 새끼를 까가지고 확 번져가지고 이제 몸이 이제 감기에 컬럭컬럭 거리는 거야. 항상 이게 감기 바이러스에 잠복돼 있어요. 벌 또 들어오네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바이러스도 이런 것도 예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요런 데다가 냉한 기에다가 특히 열대 지역에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기생충 애들 갖다가 어떻게 해요? 퇴출시키기 위해서 요런 데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걸만 해도 그게 됐어요, 예전에. 그럼 사람이 의식이 깨요. 그럼 예전에는 내가 예전에 왜 그랬지? 이 수행을 하고 딱 나오면서 예전엔 왜 그랬지? 이제 이런 막. 그러면 자기 나라로 가면 어떻게 되나? 자기로 나라로 가면 또 이게 감염이 되긴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끄달려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왕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도자가. 근데 보통 일반 평민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이런 데 쩔어가지고 살아가지고 기생충의 마인드를 살아요. 이걸 제가 보면서 사람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는데, 열대 지역 사람과 좀 약간 굉장히 추운 지역 사람들에 보면 어떻게 영안이 좀 틀려요. 이게 열대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탁해요, 이게 보면. 근데 이게 북쪽으로 갈수록 이게 영안이 맑아요. 그럼 에스키모도 맑아요. 그래서 에스키모는 텔레파시 쓰는 능력이 생긴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게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저기 인류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도시 사업을 하는데 일반 이런 인간이 늪지 지형에 살잖아요. 그럼 안 좋아요. 특히 열대 지역의 늪지, 열대 우림 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생충이나 새 얘네들이 걔네들이 이게 몸에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얘네들한테 의식이 뺏겨요. 자, 예전에도 봤지만 여러분들이 애고한테 잠식돼 있다고. 애고한테도 잠식돼 있고 어떻게 저기 기생충한테도 잠식을 당해요. 그럼 자기가 기생충한테 의식이 잠식당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수행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기생충부터 먼저 퇴치를 해야 돼. 기생충 요즘 뭐 저기 뭐냐 벼룩이나 이런 것부터 퇴치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쳐요. 아니 그 무당 갑자기 무당들도 여기를 오게 되면 자기 애고들이나 이런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탁한 것들을 빼는데 여기서 좋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한참 동안 수행을 하고 이게 내려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이걸 안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으로 변해요. 무당 애들이. 그럼 무당 애들이 일종의 초능력이에요. 얘네들도 신적인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럼 신적을 능력을 뭘 위해서 쓰느냐? 철저하게 자기의 이기심으로 위해서 그걸 써요. 그러면 이거 신도라고 하죠. 신도자들을 갖다 어떻게 되냐? 자기 착취를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씩 무당들도 수행을 하는 이유가 높은 산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좀 틀려요. 이게 내가 방귀를 꼈더니 그냥 자, 오늘은 제가 여기 토굴 수행터 한번 여기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